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은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일단 시리아발 리스크가 한풀 꺾이면서 시장의 출렁거림도 많이 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와 함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들 뉴스에 따라서 또 시장의 흐름과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요.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 화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 해주실 출연진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해설위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큰 그런 부분들인데요. 일단은 자산별로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투자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은 좋지만 방향성을 잘 맞춰야 어쨌든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신세계를 통해서 전략 그리고 대응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형철 해설위원님의 해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제장에 처음으로 신세계 함께 합류한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네. 지금 이번 주가 기업 실적 주간이죠. 네. 미국 증시가 기업들이 일단 기업 실적 발표 속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시리아 분쟁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미국과 중국이 다시 한번 또 격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소식들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역시 앞두고 있죠. 네, 자세한 소식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양한 외신 쪽의 의견과 그리고 발빠른 실시간 속보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오늘 화요일 저녁 어떤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이분과 함께라면 제 컷이 터질 것 같습니다. 나이스 파운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주요 이슈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 그리고 지금 유가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디까지 좀 더 하락세를 볼까 많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현재 주요 대표적인 상품 자체가 지금부터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2시간 동안 저도 한번 노력해서 같이 진입 자리를 잘 찾아보도록 할 거고, 또한 매매하면서 좀 팁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2시간 동안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이스테크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실시간 해외 선물 전략 함께 점검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혹시나 포지션 좀 보유하신 부분과 앞으로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유튜브와 문자,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활발하게 또 접수를 해주시면은 저희 방송 시간 안에 나이스테크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출연진 분들과도 모두 인사를 나눠봤고요. 현재 구간 10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죠. 시세 보십니다.
자, 먼저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 보도록 할게요. S&P 500 지수는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합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하면서 2698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0.69%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오늘장도 상승합니다. 아직 개장하기 직전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0.78% 상승세인 6,756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결국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지만요. 자, 오늘장 고가 1.24690달러까지 기록한 이후에 가격대가 빠지면서 1.24 라인 초반대까지 밀립니다. 0.22% 약세이고요. 1.2407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의 종가가 1348.9달러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 빠지는데요. 1340달러까지도 좀 위태한 상황입니다. 1342달러 선 0.52%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틀 전에 기록했던 고가 67.76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2거래일 연속 지금 현재 구간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일단 고가가 66달러를 지켜냈었지만 66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 65.79달러까지 밀립니다. 0.84%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전일장 워낙 좀 크게 빠진 가격대에서 현재 부근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89라인을 회복이 됐고 89.2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좀 크게 밀리고 있는 흐름.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또 실적 시즌에 대해서 많은 또 분석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프닝 이슈입니다. 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윌리엄 너들리 총재의 발언인데요. 네, 주식 시장 가격이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발언입니다. 네, CNBC에 출연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 평가 가치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또 현재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될지 불명확하다면서 이 무역 장벽은 물가를 올리지만 또 성장과 생산성은 낮추는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올해 3-4차례 정도 금리 인상 기대는 합리적이고 또 그 이상의 인상은 점진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네, 시리아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면서 시리아 정권을 비호하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던 미국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러시아도 추가 대응을 자제하면서 서방 공습으로 달아올랐던 시리아 사태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라는 소식인데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는요, 이 트럼프의 중국 환율 트위터에 대해서 이는 경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모든 상황을 트위터에 쏟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런 발언 역시 주목해 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국가별 미국 국채 보유 현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익 환율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골드만삭스의 진단 소식입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서 해외 이익 환율과 관련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국 유가증권 매도에 대한 증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수개월 동안에 걸쳐서 저세율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의 달러와 표시 자산 보유량이 추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대러시아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이 러시아도 이에 맞서서 대미 경제 제재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간 교역 규모는 작지만요. 네, 러시아산 대미 수출품 등에는 티타늄, 우라늄, 그리고 로켓 엔진 등 이렇게 미국의 항공, 우주, 핵발전 분야에 필요로 하고 있는 핵심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 대미 제재로 이들 품목들의 대미 수출이 끊길 경우에 이 분야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CNN이 보도한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WTO 세계 무역기구에 정식 제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역시 10일 같은 내용의 양자 협의 요청서를 EU에 제시를 했는데요. EU는 미국의 조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사안을 명확하게 정리하려고 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양자 협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네, 미국 대형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올해 1사분기 트레이딩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이게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을 했는데요. 사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진단은요, 지난해 1분기 트레이딩 매출이 경쟁사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이 트레이딩 성과가 지난해 기간보다 크게 개선이 된다 할지라도 경쟁사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에 이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작년 12월에서 올해 2월 정도의 실업률이 4.2%로 집계됐다고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소식입니다. 이 수치는 1975년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 고용 및 임금 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러화에 대한 파운드화 가치가 순간적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안전 선호에도 오르지 않은 스위스 프랑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유로화 대비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통화로 분류되는 스위스 프랑 가치가 유로화에 대해서 3년 만에 이 최저치로 하락한 거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또 시리아 관련 우려가 불거졌던 지난주에도 무려 소폭 내렸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가 생기면 사실 안전 피난처, 세이프 헤븐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이러한 과거 모습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는 엔 매도를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Our friends are worse than our enemies in terms of trade deal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우리와 거래를 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 수많은 일자리와 돈을 잃었다면서 특히 무역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친구들이 적보다 더 나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내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엔화 매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 일본 시장 전문가가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이 거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항상 이용을 당해왔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 중국, 멕시코, EU 그리고 일본,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요, 선제 공격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뉴스 박나훈 캐스터 쪽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준진분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시리아의 불확실성이 진정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S&P 500 지수입니다. 오늘 현재 구간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죠. 2699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0.73%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 6월물입니다. 독일의 경제지표 실망감에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자, 오늘 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1.2409 떨어지면서 1.24 라인이 좀 위태한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5월물이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우려 완화가 되면서 하락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어제장의 하락과 함께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66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분에서 전략 잡아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 6월물입니다. 중동의 위기 완화에 따라서 소폭 하락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자, 어제장과 오늘장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1340달러도 위탈한 상태인데요. 1441.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종목들, 메인 종목들 안에서 저희가 매일같이 이슈를 점검해드리면서 큰 흐름과 그 안에서 데이트리는 관점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인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S&P 500인데요. 일단 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분석 내놓고 있듯이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일단 분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2,700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등하면서 현재 2,699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모두 만장일치로 지수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의 저점은 2,575선 라인에서 일단 지지가 된 이후에 현재 가격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로 보나 그리고 대관적으로 보나 업에 대한 의견 좀 궁금한데 해설위원님 먼저 이 현재 구간에서의 좀 전략과 분석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은 뭐 S&P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기술적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점 부근에서 2,500, 2,600 언더에서는 일단은 밑꼬리를 지속적으로 올해 2월 달에서 달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서도 만들어 놓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다. 아마 그때 이제 3월 달에 쌍봉 만들고 이제 밀려 내려간 주식이나 움직임은 쌍바닥 만들고 돌려 세우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 쌍바닥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주요 이평선들, 이제 61선만 뚫어 놓으면은 위쪽으로는 사실 크게 저항대가 많이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을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시장에서 왜냐면은 그 앞전에는 없었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나 아니면은 이제 한 나라의 수장이 발언이나 하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발언에 민감하거나 아니면은 좀 히스테리컬하게 좀 반응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그 노이즈의 노출도가 좀 높다 보니까 처음만큼 그렇게 시장이 대응이나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악재들이 대부분 이제 소멸됐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더라도 경기 회복 흐름이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2,600을 하회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만약에 다시 어떠한 외부적인 이슈로 2,600을 하회한다면 그때는 시장이 꺾였다 또는 상당 부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딱히 그럴 만한 요인들은 많이 없고 열어둔다라고 하면 한 2,700 후반까지도 좀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의 이런 반등 추세, 여전히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 분석해드렸고요. 일단 이런 상승은 2,700 후반까지도 가격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업에 대한 의견 확인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권 마스터님도 역시나 업을 들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대관점에서 또 매매하실 분들은 현재 부근에서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 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장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오늘은 제가 따로 분봉으로 일단은 준비를 했습니다. 항상 네. 이제 틱봉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떻게 보면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 조금 위쪽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5분봉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좌측 보이시는 이 화면 자체가 지금 현재 S&P 500인데요. 현재 아래에서 이렇게 방금 해설위원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바닥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저항 라인 자체는 전일 일단 고점에서 이제 오늘 아시아장에서 돌파를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쉽게 지금 현재 라인 부분에서는 저항 라인이 조금 위쪽에 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로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 2,700 일단은 20 라인 부분까지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2,700 중반 라인까지도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아래쪽에서는 저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이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일 좀 짧게 좀 크게 오늘 아시아장에서만 움직임을 본다고 했었을 때는요, 지금 현재 움직임 눌림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항상 이제 패턴을 보였을 때는 그만큼 눌림 자리를 좀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이 나왔었을 때 일단 추가적으로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일의 경우는 일단 20선에서 눌림을 줄 때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눌림을 주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눌림을 줬죠. 그리고 네네. 추가적으로 이쪽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두 번 눌림을 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20선에서 그냥 양봉 지지한다고 오늘 좀 진입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지금 공격적인 진입 자리고요. 좀 안전하게는 두 번 정도 눌림을 일단 주면서 전저점, 큰 전저점 자체를 못 무너뜨렸을 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안착되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스닥까지도 한번 같이 보자면요. 네네. 지금 S&P 500하고 흐름 자체가 지금 차트 모양이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주요 일단 저항 라인 자체를 일단 돌파를 하면서 지금 위쪽으로 일단 6,845 라인까지도 일단 1차적으로 열려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아장에서도 움직임 자체를 보면은 나스닥의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식으로 패턴을 눌림 자체를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22포인트씩 지금 눌림을 주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쪽 상단에서 다시 한번 눌림을 줄 때 약 22포인트가 일단 주면서 다시 한번 이평선을 양봉으로 안착을 한다면요. 이런 패턴들을 찾아서 오늘 좀 진입자를 찾아보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최근의 흐름도 분석을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또 진입 자리를 찾아봐야 되는지도 함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S&P 500 뭐 해설위원님과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좀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 나스닥도 최근에 같은 차트 모양을 그려주면서 또 패턴도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눌림을 줬을 때 그 눌림에서 매수적인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6,845선까지도 열려있는 부분이고, 그 고점에서는 항상 22포인트 정도의 눌림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눌림을 좀 잘 활용하셔서 매수적인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함께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외신 쪽에서도 역시나 업에 대한 의견 들었는데 의견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CNBC의 보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주가는요, 월요일 폐장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의 실적 주간이죠. 이에 대한 기대치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좀 두드러지는 모습은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존슨앤존스 그리고 그 외 기업들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IBM 역시 기업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폐장 이후에 이 시리아에 대한 긴장 위험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이 안정된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 시리아 공습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금방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금 무역과 또 여러 가지 지수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경제 지표와 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주택과 또 여러 가지의 연설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무역과 또 투자에 대한 촉각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이터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죠. JT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한 7년 동안 금지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식이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확장을 늘리기 위해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움직임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폭탄에 이어서 기술 환율 문제까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서 이렇게 G2 간 무역 전쟁이 관세에서 기술과 또 환율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북한과 이란에 미국의 기술을 이전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이 이면에는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도 또 이날 자국의 이동통신 업자들에게 GT 장비 이용을 중단할 것을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죠. GT에 미국 상무부에 대한 이러한 제재는 하나의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기업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이 통신 장비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품 수입이
안 되면은 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중국의 그 외국 기술 기업 통제 정책을 문제 삼아서 이 세 번째 무역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즉각 또 반격에 나섰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17일 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또 미국산 수수의 덤핑 행위가 중국 내 관련 사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다면서 18일부터 보증금을 내는 방식의 예비 반덤핑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트럼프의 조치 때문에 사실 또 미국의 퀄텀이라는 GT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65%를 이상을 공급을 한다고 해요. 이 업체들은 이런 기업들은 또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싸움인지 다들 모르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고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트럼프에서 비롯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외신 쪽에서의 다양한 의견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자, 일단 독일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감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좀 변동성이 고가에서 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이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장에는 출발은 좋았습니다. 일단 고가가 1.246990달러까지 올라갔지만 그 고가를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면서 현재 구간 1.24060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부근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그리고 맞선이 그리고 박나은 캐스터까지 다운이고요. 지금 해설위원님이 건망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해설위원님이 정말 관망 웬만해선 잘 안 넣으시는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되는데. 웬만해선 잘 안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처음 들었을 그래요? 네. 그러면 관망 처음으로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네. 단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늘 방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뭐 상단이나 하단에 걸렸을 때는 그 방향대로 이제 뭐 매매를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은 딱 그 중간값 정도의 위치에 있고 뭐 어제 이제 양봉이 났기 때문에 오늘 양봉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었으면 사실 뭐 그 흐름 받고 그러니까 뭐 4월 11일 날 고점 뭐 뚫으러 가겠구나 하면서 이제 뭐 매수 의견을 드렸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위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좀 관망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망에 대한 유로 FX 그만큼이나 지금 현재 구간은 좀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추가적으로 1.24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한 3일 전 거래일입니다. 4월 12일 날에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시원스러운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뭐 어제장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현재 추세가 일단 추세의 변환으로 봐야 되는지 또는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이 지금 다운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먼저 지금 오늘 유로 FX를 설명드리기 전에는 일단 달러 인덱스부터 차트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강한 하락세를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면서 살짝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에 의한 영향으로 일단 유로 FX의 향방은 조금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살짝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쉽게 전저점 라인까지는 못 내리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로 FX의 경우에는 일단 매도의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금일 움직임만 보더라도 전일 고점을 일단 강하게 상승을 했었으나 주요 지금 지지라인 때 오늘 제가 오전에도 시가하고 저가 라인 자체 좀 강한 지지를 할 것이라 봤었는데 이런 강한 지지 역할 자체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강한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추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지금 위쪽이나 아래쪽에 쉽게 어떻게 보면 지지나 저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일단은 만약에 상승 패턴으로 일단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어떠한 차트들을 보더라도요.
그래서 항상 발돋움 이후에 일단 지지대가 있어야지 이 부분을 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자체를 보이는데 일단 전거래 시가하고 저가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5분봉으로도 좌측에 같이 한번 보신다면요. 지금 보면 위쪽에 지금 주요 지지 라인대들은 지금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 주요 지지 라인대는 이제 전거래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1.238, 60 라인까지는 일단 하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자면은 사실 여기서 음봉 하나 더 보이면은 짧게 지금 위쪽 1.231, 40 라인 부분에다 일단 손절 라인 잡아두시면서 비중을 줄여서 왜냐 지금 아래쪽에서 저가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중 줄여서 공격적으로 좀 진입은 가능한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진입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음봉 하나 추가적으로 더 생성이 된다면은 그때 진입을 또는 차라리 눌림 자체가 만약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눌림이 온다면은 1.243, 40 라인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일 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지 라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가격대죠? 지지 라인. 네네네네. 지금 네. 보면은 네. 아래쪽 지지 라인은 1.238, 지금 55 라인까지는 추가적으로. 1.238, 55 라인이요? 네, 지금 1.238, 55 라인까지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네. 원래 저가 라인이 800 라인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항상 청산할 때 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3855 라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구간에서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저가에서 매도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물량 줄여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나은 캐스터의 다운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유로 FX에 관련한 달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인데요. 달러 가격이 그동안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 우려에 대해서 좀 옮겨가서 이제 무역 전쟁, 무역 정책 쪽으로 다시금 옮겨가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의 중동 분쟁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사실 미일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그러면서 달러가 완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을 다들 하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통화 평가 절하를 통화 평가 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맹 비난을 한 바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이게 트럼프가 무리하게 이렇게 러시아와 또 중국을 또 비판한 데는 오는 19일에서 2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또 20일부터 열리는 IMF, 또 세계은행 WB 봄철 연차 총회를 의식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 이목이 쏠리는 이벤트를 앞두고 환율 전쟁을 암시하는 신호를 보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전략인데요. 이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 전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술의 연장선이다라고 분석하는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달러 가치의 주범은 오히려 세계 정세가 아니라 또 외국도 아니고 바로 트럼프 자신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즘 경제 소식들이요, 시장이 이 경제 데이터나 어떤 수치에 의해서 진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역 혹은 정치, 정세에 대해서 좌우가 되는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상황으로 경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러한 정세인 만큼 앞으로 정세와 또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만큼 달러를 뭐 설명을 해주신 그 의견은 뭐 비교해서 유로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시라라는 그런 외신 쪽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구간 10시 32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현재 시세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의 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3대 지수 실적 기대감의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속보 먼저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가적으로 고점 높이지 못하면서 일단 0.58% 상승 부분만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2695.75포인트로 지금 상승을 추가적으로 가진 않고 좀 소폭 눌린 상태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일단 6,744.50포인트로 역시나 S&P와 마찬가지로 좀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0.63%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유로FX 역시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27% 하락세고요. 1.24, 01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개장 전과 같은 흐름이고요. 1,340달러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42% 하락세로 1,343.1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이 더 빠지네요. 가격대가 일단 초반보다 더 빠지면서 66달러 이탈 이후에 후반대 가격이 지지가 됐었습니다만 후반대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65.6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보실까요?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반등하면서 89라인 초반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89.315선이고요. 0.21%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화요일장이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점보다는 일단 좀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추가적인 반등 이전에 이런 눌림들이 오고 그 눌림을 좀 활용을 해서 매수적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는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2,696포인트로 좀 눌렸는데 지금 현재 시점 가격대 들어가기 어떻나요? 네, 지금 네. S&P는 차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 먼저 나스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차트가 먼저 준비되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현재 22포인트 정도 부근에 일단은 좀 지지를 받는 모습 보이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평선에서 지금 안착을 해서 조금 상승의 여력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좀 비중 줄이셔서 손절 라인 6,739라인에다 잡아주시면서 매수적 접근 지금 충분히 가능하고 1차적인 도전 자리는 당일 고가 라인까지 일단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S&P도 추가적으로 같이 보자면요. S&P의 경우에는 지금 살짝 이제 눌림 자체가 좀 크게 온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패턴처럼 약간 모양 자체가 달라진 것 같지만요. 아직까지는 그 눌림 자체 크기는 지금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지금 똑같이 눌림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693라인만 지금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20선 위주로 일단은 돌려준다면은 그때는 매수적 접근이 가능하고요. 만약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지면 2688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확실하게 2693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 좀 비중 줄여서 매수 대응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고 일단 좀 눌림을 줍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 좀 눌려있는 현재 구간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에 대해서 매수적 접근 가능하고요.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6,739포인트 선 잡으신 이후에 나스닥에 대해서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현재 6,74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부근에서 매수적인 접근과 그리고 손절 라인 잡아보시면서 매수적으로 오늘의 고가까지도 노려보시라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드립니다.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6분 지나갔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개장 이슈 점검해볼까요? 네, 개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기업 실적 주간으로서 골드만삭스와 넷플릭스가 엄청난 수익에 또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시나 시세 역시 상승하고 있는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기대대로 골드만삭스가 지금 1, 4분기 시점에 38%의 또 수익의 그 상승을 또 기록했고 또 존슨앤존스 그리고 또 넷플릭스 역시나 기대치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수치가 넷플릭스의 경우 7%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BM과 CSX 그리고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역시 폐장 이후에 기업 실적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 월가에서는요, 이러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7.3%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치였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이 시리아 공습과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여러 가지들이 조금 복잡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런 데이터들로 역시 기업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하고 있다. 오늘도 역시 같은 상승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대 지수 실적 기대감 속에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수 선물 쪽에서도 상승이고 일단 본장에서도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장에도 그랬고 오늘 오프닝에서도 짚어드렸지만 일단 실적 시즌에 다시 좀 초점을 맞춰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구간 흘러가면서 지수에 대해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스터님의 전략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죠. 크루드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부근에서 지금 65.89달러에서 일단 9달러까지 소폭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소폭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박나은 캐스터 홀로 업이고요. 저와 그리고 마스터님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계속해서 저희가 또 속보 내용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속보 계속해서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오늘의 지표 발표가 있었듯이 미국의 3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0.5%로 나왔고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 발표라는 점 다시 한번 속보 내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운과 지금 외신 쪽에서는 홀로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는데 먼저 외신 쪽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로이터 소식 먼저 지금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중동에 대한 원유 공급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공습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데도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중동 지역의 이 시리아 공습 자체는 일시적으로 완화가 됐지만 또 언제 이런 원유 공급에 대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잠재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런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로이터와 또 CNBC의 같은 소식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수치나 데이터보다는 이런 세계 정세에 더욱더 요즘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지역의 분쟁 그리고 또 미국의 제재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아직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아직 안전자산이라고 생각되는 오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또 미일 정상회담을 또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큰 세계적인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오일 가격 역시 정세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제유가는 잠재적인 공급 불안감의 상승에 대한 전망, 여전히 좀 긴 호흡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의견 확인이 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운의 의견이 지금 마스터님과 저 해설위원인데 마스터님, 지금 하락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좀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변국에서 일단은 확산이 좀 됐었을 때는 공급 차질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5거래일 연속 일단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셰일가스 자체도 셰일에 대해서도 일단 계속 증가분 자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에 대한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거래일 만에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오일의 경우에는 당일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지금 현재 120틱 정도 움직임을 보이면서 1차 구간 일단 도달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게 부분이 맞는데요. 전거래의 경우 움직임 자체가 어제 160틱 정도 움직임 자체를 보이는데요. 항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전거래일 진폭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만큼 많이 하락세를 보였으면 그 다음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하락분 자체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항상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금일 같은 경우도 먼저 1차 진폭 구간을 일단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 시에 66달러 자체에서 일단 쉽게 안착하지 못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는 일단 160T까지도 그래서 오늘 금일 아래 하방까지는 일단 65.10 라인까지 일단 열어둘 수가 있고요. 저는 약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가격대에 대해서는 조금 공식처럼 일단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패턴으로도 나스닥 같은 경우 약 22포인트 정도 눌림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22포인트 그 부분에서 오늘 당일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65.92달러로 지금 소폭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66달러 이탈이 된 이후에 65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오늘장 65.10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현재 부분에서 매도로 들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네. 더 66점 한 1호 라인까지도 왜냐면은 66달러 네. 제가 얘기했지만 한 10틱 정도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네. 오늘 중심, 당일 로하이 일단 중심 자체가 66.16 라인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일단 저항을 받아준다면은 그리고 전거래일 그리고 지난 거래일들 지금 연속 거의 상승세 5거래일 동안 이런 식으로 일단 중심선에서 좀 많이 이렇게 저항을 받는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로서 접근할 때는 66점 일단은 14 라인 부분에서 일단은 1416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었을 때 다시 한번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 못하면서 이제 하락세로 보였을 때 그때 음봉 2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의 고가는 66.75달러이고요. 현재 부근 65.89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오늘의 매도 자리는 66.14와 16 라인. 일단 저항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고점 갱신하지 못하는 그 전제 하에 일단 매도적인 부분은 가격대 다시 한번 66.14와 16 라인에서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부근에서 소폭 더욱더 반등이 이어진다면은 그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가격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역시 다운 의견도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큰 흐름에서 4월 11일 날 직전 고점 이제 2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찍었었던 고점이랑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찍었었던 고점 넘기면서 위쪽으로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장에 다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오늘도 결국엔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뭐 위쪽으로 좀 슈팅이 나온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조금 뭐 잦아들면서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이기 네. 때문에 뭐 사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라면 오늘장에 양봉 나오면서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뭐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흐름에서 일단 매수적인 접근보다는 매도적인 부분이 더욱더 유효할 것이다라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세 번째 이슈 크루도일 설명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튜브로 많은 시청자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접수도 질문 접수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크루도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점검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 확인합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시는데요. 오늘 5일 매도 라인으로 보면 어디까지 보시나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크루도일을 매도 쪽으로 봤을 때 매도 라인 어디까지 매도로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앞서서 저희가 지금 66 라인까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자, 지금 흐름 다시 한번 뭐 마스터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66.1416 그 라인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66.1416 라인까지는 사실 오늘 1차 구간 일단 진폭이 나온 상태에서 사실 2차 구간까지 가기 전에는요, 항상 큰 눌림 자체를 줍니다. 1차 구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2차 구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거의 당일 움직임의 절반까지, 그래서 이제 중심선에서 일단은 저항받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 66.16 라인에서 일단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구간 자체가 일단 다시 한번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었을 때는 65.10 라인까지 무너진다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아래쪽 일단 66 라인대에서 이러한 식으로 강한 지지를 받는 라인인데 이런 박스 흐름이 살짝 무너지면서 지금 아래쪽으로는 뭐 65.57 일단 어떻게 보면 지금 4월 11일 시가 라인 부분이기도 한데 이 라인보다 조금 더 하락 아래쪽에 65.10 라인을 일단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당일 고가가 오늘 66.72이기 때문에 일단 1차 진폭 이후에 2차 구간이면 약 160틱부터 일단 2차 구간이 일단 도달을 하기 때문에요. 66.70 라인에서 일단은 160틱을 뺐었을 때는 일단 65.10 라인이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오늘 65.10까지도 최대 하락치를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 라인에서 여쭤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뭐 마찬가지로 해설위원님도 지금 매도로 보시잖아요. 네. 일단 매도로 보신다면은 어디까지 지지가 될 것인지 가격대 어느
어느 선까지 보시나요? 지지 이제 네. 저하받는 그 가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매도로 떨어진다면은 하방 네. 쪽에는 가격대에서 어느 저점에서 좀 지지가 될 것인지. 청산을. 네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뭐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일단은 65.25 라인까지는 좀 초반대까지? 네. 그 자리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지금 뭐 들어 올리기는 하지만 이 지금 들어 올리는 흐름이 66점 한 1호 라인 넘기지 못하면은 어쨌든 다시 아래쪽으로 조금 뭐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6라인까지 소폭 또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일단 매도 쪽으로 추세를 본다면 62.25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현재 구간 매매하실 분들 가격대 참고 현명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크루드오일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지금 골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문자와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역시 2부에서 날씨 재판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날씨 재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